네, 꼼찰청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에 한파 특보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들 이제 이렇게 또 긴팔 차림으로 오셨는데 저는 아직 여름입니다. 입동이 지나야 뭐 그땐 가을이 좀 왔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내추럴 스킨이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요. 한파가 다가오지만은 모처럼 우리가 낭보를 오늘 우리는 낭보지만 아마 그 당사자는 한파가 아닐까요? 아, 그래요. 아, 당사자에겐 한파겠네. 네, 한파주의보보다 더 더한 한파가 아닐까. 네. 한파까지 그렇게 그냥 두꺼운 사람이에요, 낯짝이. 네. 그래. 아유, 우리가 저 떡을 돌려야 하나. 뭐 정말 여러 가지로 참 생각이 많은 하루입니다. 아니, 저는 오늘 갑자기 사무실 밑에서 찬바람이 확 올라오는 게, 이게 뭔 일인가 했어요. 이마빌딩 9층에서 시작된 한파가 갑자기 11층에 확 덮치는데 이게 뭔가. 아, 이 회사 건물에 누가 있다고 그랬죠? 예, 쪽벌 선생님께서 계시죠. 아, 근데 만난 적도 있어요? 아니요,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이 아침에 일찍 모셔가지고 회의를 싹 하신 다음에 조용히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보면은 이제 VIP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네. VIP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에서 쫙 올라갔다가 지하로 쫙 내려가서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잘 몰라요. 혹시 그 건물에서 줄리를 본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정법도사, 천공스승. 아니, 있었으면 벌써 방송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단독, 특종. 오늘 저 나오신 분들 소개도 안 했습니다. 아직 소개도 안 했어요. 네. 꼭 찍고 그래, 그냥 꼭. 자,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시고 신유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용진 아주로 MP 편집국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태현 기자는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네. 오늘 부끄럽다고 좀 못 나오고 이렇게 네 사람이 또 오늘 꼼찰청장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도 바로 그 낭보를 한번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님, 이번 결과를 놓고 말이죠. 2개월 정직이 합당하다. 추미애 장관이 소집했던 징계위원회가 내린 2개월 정직은 합당하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다. 면직으로도 충분할 것이나 이거에도 가능할 그런 행동이었다. 네. 오, 그렇다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재판부가 너무나 시원하게 면직으로도 충분하나 죄질이 나쁘다. 예, 2개월밖에 안 받은 건 어떡하겠니? 우리가 일단은 징계가 위법 부당하다는 취소 청구 소송은 기각한다. 아, 그래요. 야, 이거 아주 통쾌합니다. 네. 통쾌하게, 그 또 핵심적인 징계 사유. 그게 이제 법관들 네. 사찰한 거.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채널A 감찰 방해. 감찰방해. 그래요. 수사방해. 수사방해. 네. 예, 총 뭐 3가지 징계 사유가 있었는데. 나머지 하나는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네. 첫 번째가 이제 판사들에 대한 사찰, 두 번째가 채널 A에 대한 감찰 및 수사 방해, 그렇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정치적 중립 위반 이렇게 3가지였는데요. 이 중에서 정치적 중립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은 안 됐습니다만 판사 사찰과 채널 A 사건에 대한 감찰 및 수사 방해는 인정이 됐습니다. 아유. 그래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예, 1, 2 징계 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됐습니다. 네. 예. 양정 기준에 비하면은 징계 양정 범위 하한보다도 가볍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양정이 뭐고, 그러니까- 하한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한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싸게 가격이 제일 싼 가격 하한선이 있는데 네. 징계 제일 하한선이 있는데 그보다 더 싸게 먹겠다. 아, 그렇게 싸게 했는데 뭔 또 처리해달라고 그러냐? 너무 싸게 끊어줘가지고 네. 상당히 부당한 건데 그마저도 이게 무거운 형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히다. 이런 검찰 얘기죠. 여기 내용이 그렇습니다.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에서 정한 양정 기준에 따르면 1, 2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아하.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징계 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벼운. 그래요. 여기서 이제 더 형벌을 주셨으면 좋겠지만은 이미 또 검찰총장을 그만둔 상황이고 또 더 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또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1심 판결이 2심 가서 바뀌기는 거의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을까. 불가능하다. 왜냐면은 그런 정도. 이거 징계 사유가 사실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그렇죠. 고발 사주부터 대검 조직을 자기 사조직처럼 장모 사건 네. 대응에 관한 문건을 정리하고 대응 사항을 준비하게 하고 이런 것까지 밝혀졌고 사실은 더 많을 거잖아요. 네, 네. 더 많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지금 이번 이 판결 보면은 이렇게 보도 자료만 나왔습니다만 네. 보도 자료만 보더라도 되게 내용이 탄탄해요. 누가 보더라도 이 반론을 제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탄탄하게 논리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으려면은 처음부터 전제 사실부터 싹 뒤집어야 되는데 그렇지. 글쎄, 고법에 올라갔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렇게 하려고 할지 모르겠네요. 아니, 신유진 변호사님, 추미애 장관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그 판결이면은 변호사의 자격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네, 이게 지금 소의 이익과 관련해서 어차피 정직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게 아니냐, 이 판단 받을 필요도 없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징계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는 이런 징계 사유가 있으면 바로 변호사로 등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판단을 계속 할 수 있다.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징계 사유가 있으면 변호사 활동도 바로 변호사 등록 자체를 못 하는데 복잡하죠. 네. 네, 그 과정이. 변호사라는 등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검찰총장으로서 명백한 비리 사실이 지금 최소한 확정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됐다. 그렇죠. 오. 네. 글쎄,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의 이익이 있긴 하나, 애시당초에 이 사람에 대한 사직서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총장직에서는 물러나게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직에 효과를 내게 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장윤진 국장님의 의견이십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라는 거니까. 그래서 출마를 못하게 했었어야지. 아니, 그런 거는 지금 아니 그래도 임기 끝났죠. 네? 임기는 끝났네. 임기는 7월이면 끝나긴 끝났을. 아, 그러네. 임기가 끝났네. 아, 씨. 그래요. 장윤진 국장님의 근데 생각. 저는 진짜 윤석열은 박근혜만큼 무식하고 이번에 아주 더한 것 같아요. 그 처가는 이명박만큼 욕심이 악랄하고. 아, 진짜 욕심은 완전히. 아니 그래서 지금 자꾸 겹쳐 보이는 게 말입니다. 2016년 11월에 국정농단 수사가 개시됐을 때 박근혜가 그걸 거부해요. 수사를. 그것도 탄핵 사유 하나가 됐고 법을 지키려는 정신이 없다라는 게 시사되지 않습니까? 근데 윤 총장의 감찰 거부는 그때 기억이 나시겠지만 작년 가을에 법무부의 검사들이 윤석열을 감찰 조사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네. 높은 신문이니까 네. 인편으로 직접 맞습니다. 몇 월 며칠 어디에 나오십시오 라는 통지를 전달하러 왔는데 네. 그거조차 수령을 안 했어요. 나무이냐? 그것도 심지어, 아니, 예의도 없이 말이야. 그런 전무곤이 대신 나가서 전무곤 형사정책과장이 대신 나가서 시비를 붙었죠. 얼굴이 벌게져갖고 이 새끼들 뭐하러 왔니 이렇게. 스키라고 했습니까? 그건 저의 상상.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아니, 그 정도 했겠죠. 왜냐면 오늘 정도로 보세요. 정신머리에 이렇게- 나가는 것들만. 그러니까 저기 욕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되게 거칠게 한 것만은 분명해서 약간의 격한 아니, 그거는 언사가 오갔던 거는 맞았 변호사님이 어떤 그런 예측이지만 정말 생동감이 느껴지네요. 생동감. 꿀떡꿀떡. 네. 근데 격한 언사가 오간 건 사실이라고 지금 그래요. 마치 그 얌 테이블에 가을 꽃게가 막 지금 열받은 거예요. 네. 어디서 딱딱 소리가 나나 봤더니 이 친구들이 딱딱하고 있었어. 보글보글. 그래서 어디서 났나? 이게 뭐 여기서 소리가 나나 저도, 했는데. 네. 예. 꽃게예요? 네, 꽃게입니다. 예. 맞지, 꽃게철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꽃게철입니다. 이거 광고 잠깐 하고 할까요? 네, 광고를 아이고 보여주세요. 세상에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얌테이블 가을 활꽃게 파격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얌테이블 아시죠? 얌테이블은 정말 상 받아야 돼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여러분. 이 해산물 조스 말고는 다 팔아봤어요. 여기서. 예. 가을 활꽃게 파격 행사. 대한민국 최강의 밥도둑. 가을 제철에 팔딱거리는 꽃게를 좋아하시는 분들 반드시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죽어있는 그런 냉동 꽃게가 아닙니다. 서해바다에서 당일 새벽에 조업한 생물을 당일 발송하는 활꽃게입니다. 선별 과정도 엄격합니다. 통발로 잡은 꽃게가 아니라 자망, 그러니까 걸어놓은 그물로 잡은 꽃게입니다. 자망으로 잡은 꽃게는 일정 사이즈 이하는 그물 틈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통발로 조업한 꽃게보다 평균 씨알이 훨씬 굵습니다. 꽃게 맛이 절정에 이를 가을, 김용민닷컴에서 100% 국내산
가을 활꽃게를 압도적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싱싱한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네. 조심하세요. 네. 그 집게발에.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살아있습니다, 정말. 이거 씻어가지고 간장을 칼칼칼 네. 넣으면 네. 자기가 간장을 들이마시면 간장게장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이고. 물리면 물려.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펄떡펄떡. 아이고, 이런. 보이시나? 잘 보이시나? 보이시나? 엄마. 어머머머. 어이. 이거 진짜 계속 소리가 들립니다. 네, 이거도. 그래. 에이, 이 친구 이거. 에이. 자. 친구들이 방송이라서 좀 얼었나 봐. 방송이라서 좀 얼었나 봐. 그래요. 긴장한 근데 원래 잘 움직이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 어이구, 이 친구 봐라. 지금 딱 보니까, 앞에서 보니까. 네. 지금도 쩍벌이에요, 쩍벌. 쩍벌이야, 쩍벌. 예, 그래요. 어이구, 지금 사타구니를 긁네? 이 녀석 말이야.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활꽃게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 딱 일주일, 10월 14일부터 21일, 목요일 낮 1시까지만 김용민닷컴에서 정말 파격적인 가격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가을 활꽃게 빙장 1kg 15,900원. 네. 빙장 2kg 24,900원. 빙장 3kg 33,900원입니다. 빙장이 뭐냐? 얼음 포장으로 배송되는 꽃게입니다. 가을 활꽃게 톱밥 포장, 톱밥으로 2kg은 24,900원, 3kg은 33,900원. 톱밥 포장은 받으셨을 때 꽃게가 살아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 포장입니다. 가을 활꽃게 프리미엄 2kg 34,900원, 프리미엄 3kg 49,900원. 이 프리미엄은 활꽃게 중에서도 대사이즈로만 선별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파격 특가 이벤트에 전 상품 배송비 무료입니다. 제철 활꽃게를 가장 맛있게, 가장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꽃게 혹은 활꽃게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전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의 희망과 빛이 되어 우리의 꿈을 이루자. 우리는 자랑스런 눈봄의 길을 따라 당당하게 가는 이 땅의 주인들, 즐겁게 배우고 배워서 남을 주는 눈봄 학교 만만세.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참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정이 나면은 뭐 당장 뭐 윤석열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형사적으로 그렇진 않겠죠? 다른 뭐 그런 불이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이게 지금 뒤집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게 확정이 된 것만으로도 이게 정말 정말 이제 제대로 된 결과다라고 그리고 아니 예. 이것만으로도 정치적 타격이 어마어마하죠. 정치적 타격은 어마어마한데 네. 이게 이걸로 인해 실질적인 어떤 영향은 갈 것 같진 않아요. 이제 다만 이제 변호사로 이분이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할 때는 조금 이렇게 거부 사유가 된다거나 그런 내용은 될 것 같아요. 또 헌정사상 최초의 징계받은 검찰총장 재직 중에 이제 징계를 받은 총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행정법원에서도 이렇게 네. 손을 들어줬으니까. 자, 그럼 근데 진짜 보통은 이게 검찰총장까지 했으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본인이 어떤 과오라든지 잘못이 드러나면은 징계를 받기 전에 당연히 옷을 벗는 것이 수순이었죠. 네. 이게 상식에 맞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정말 보통의 얼굴의 두께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검찰 전체가 그렇잖아요. 임은정 검사가 4개월 정직을 맡고 징계소송 진행 중일 때 뭐가 논점이 돼서 그때 검사들이 이런 서면을 써냈어요. 우리 검찰 자체는 조직의 민주적 정당성이 없지 않느냐. 네. 검사장이 뭐 선거로 선출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우리의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름으로써 생긴다. 네. 그걸 자기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래요. 근데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밟았죠. 예. 그게 원칙이 없는 거예요. 원칙이 누가 없어요. 대통령이고 네. 누가 법무부 장관이냐의 문제지. 우리 검찰 선배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하나는 윤석열 씨를 보면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 말을 바꾸는 사람은 네. 대통령이 된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그쵸. 그 채널A 수사방해만 하더라도 자신이 최측근 한동훈이 관련된 사건이니까 자신은 대검 부장행위에 맡기겠다. 네. 라고 하다가 돌아가는 꼴이 심상치 않으니까 자기는 뭐 이동재가
수사자문단에 심의를 붙여달라 하니까 냈다. 여기 대검 부장회의 말고 저기서 결정하자. 이러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있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말 이럼에도 굳건한 지지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네. 아, 정말, 그 누구보다도 정말 후한무치라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결집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야,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잡음이 하루하루 끊임이 없다. 오죽하면 이 사람이 검찰 있을 때 말투를 그대로 사용하니까, 검사 뭐 그렇게 할 거면 때려쳐라. 그렇게, 그런 뜻으로 국힘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해체해야 된다까지는 오케이. 맞는 말은 했다. 근데 참, 이 사람은 그런 어떤 언행이라는 게 정말 나라가 걱정스럽고, 그럴 정도로 망신스럽고,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할지, 이 사람의 말을 하는 자체가 정말 순복음 교회에 성경 들고 찾아간 것은 어떨까요? 성경은 말이죠. 통상 성경은 이렇게 고이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요? 이렇게 봐봐. 이렇게 고이 모시고 가는데 네. 이 사람은 목욕 가방 들듯이 들고 왔어. 목욕 가방 들듯이. 아니 그리고 통상 우리가 예배를 하고 나올 때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또는 뭐 예배를 잘 했습니다. 네. 예배를 잘 봤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목사를 만나가지고 예배 잘 들었습니다. 예배 잘 들었다고. 들었다. 잘 들었다고. 그게 이 뭐 개념이 없는 거지 한마디로. 그리고 자기 부인이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고. 어떻게 다 외우죠? 구약 성경을 한 번도 본 적도 본 없나 적이 봐. 없겠죠. 이게 저 단어가요. 그 낮자. 네. 낮자가 모두 몇 개인가 봤더니 100만 개가 넘어요. 그걸 어떻게 외워? 그걸. 아니 그거 할 바엔 차라리 법전을 외워가지고 세법고시 보는 게 나았겠네.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럴 거면은 논문을 그렇게 베껴 쓸 수가 없겠죠. 그렇지. 예. 저기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저희 방송을 보시다가 지금 이렇게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판사 사찰과 감찰 방해, 수사 방해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중대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는 단순히 이게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지. 이거는 수사 사안일 뿐만 아니라 기소를 해야 될 사안이다. 이걸 어떻게 보자면은 재판부가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예. 그걸 지적한 것이다. 예. 그렇게 볼 여지도 제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그 판사 사찰은 내용에 따라서 개인정보법 네, 그렇죠. 위반이 될 수 있는데 네. 수사방해, 감찰방해는 직권남용죄로 보면은 기수가 안 된 거예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네. 그러니까 감찰은 방해를 했는데 아직 한동훈 끝나지 않고 법무부에 걸려 있습니다. 아직 그 한동훈 수사 결과 핸드폰 해제되면 그 결과를 보겠다고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동재 건에 대해서 수사방해를 했지만 이동재가 기소가 됐단 말입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서 그렇죠. 수사자문단 때려치고 네. 중앙지검에 맡겨라. 네. 그래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동재 같은 경우는 무죄가 나왔으니까 미수범이라고 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검찰의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네네네. 검찰이 할 일을 했다라는 그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미수가 됐다는 거죠. 근데 교회 얘기로 들어가면 저는 저게 윤석열이 저기 간 거 자체가 신성모독이 아닐까. 하느님을 유일신이 아니라 네. 많은 신 중에 하나로 그냥 그렇죠. 나한테 복을 가져다 주는 뭐 최영 장군 신, 뭐 천공 스승이 모시는 신 네. 그런 잡신 중에 하나로 생각.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완전 신성 모독입니다.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데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배타적이에요. 거기 갔을 때는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믿는다는 코스프레를 해야 되는데 네. 거기 가가지고 뭐 제가 가톨릭도 좋아하고 불교도 좋아하고 기독교도 좋아하고 그 얘기를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인간은 지금 목사를 매기러 갔나 아니면 진짜 뭐 한번 점수 달라고 그렇게 갔나 싶더라고요. 거의 뭐 매기는 거죠. 그 정도면 예배 잘 들었습니다. 뭐 자, 이러고. 그렇다면은 이현주 변호사님 그는 더 이상 여기서는 윤석열을 기소할 사건은 네, 없습니까? 이미 공수처에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한명숙 모해비증 교사. 그렇지, 그렇지. 예. 그리고 고발 사주. 음. 뭐 조만간 기소되실 글쎄 뭐 겁니다. 지금 이 행정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건 그 건수 다르기 때문에 사안이 다른가? 사안이 다르더라도 음. 대검이라는 구중궁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는 네. 전체적인 그림이 네. 그려지니까 그러면은 지금 저 고발 사주 사건이라든지 장모 사건, 대응문건
이것도 뭔가 좀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변수? 그 이제 모문권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같이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안은 다르나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또는 또 고발 사주 같은 것도 같은 맥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간접 증거라든지 어떤 분위기 채널A 사건하고 연결되잖아요. 예. 고발 사주가.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판사 사찰 부분은 이건 하나의 독립된 범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따로 나중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만약에 공수처가 기소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어찌 될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네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채널A 사건에서 지금 수사 방해에 대해서 징계가 이제 확정이 되면은 이 사람이 수사를 방해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뭐냐. 그 자기를 계속 이것도 방해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공격을 막기 위해서 고발을 사주했다. 이건 연결이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부분은 그거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채널A 사건에서 자신의 지금 윤석열이 드러난 게 아니고 한동훈이 드러난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걸 이렇게 수사 방해를 했다면 당연히 한동훈을 위한 한동훈을 피해자로 해서 고발장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관여가 됐다는 충분히 정황 증거로도 볼 수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고발 사주에 영향이 없지 않다. 예. 그러니까 고발 사주권이랑 크게 엮어서 본다면 하나의 그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보자면 이게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건의 네, 큰 틀에서 보자면 사건이 하나가 전체적인 그게 되겠네요. 네, 예. 그렇죠. 왜냐면 한동훈 사건이고 자신 직접 개입되지 않은 것도 이렇게까지 관여가 하는데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데 당연히 자신뿐만 아니라 뭐 한동훈, 김건희를 위해서 고발장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게 관여가 안 됐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수사를 방해했는데 고발장 작성에는 전혀 몰랐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아니 뭐 그동안 쭉 거짓말만 해오고 뭐 지금 그렇잖아요. 뭐 자기에 대한 이런저런 수사는 무조건 정치 보복이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고 오늘도 저 사실 이 행정법원 판결을 두고는 황당한 결정이다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한 거는 다 좋은 거고 남이 한 건 다 황당하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윤석열 마인드는 검사들 각각이 자기가 신과 같다고 생각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오류를 저지르면 굉장히 심각한 남의 인생을 망치는 그러니까 뭐 괴물이라는 드라마에 우리가 작두를 잘못하면 내 발모가지가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모가지를 그렇죠. 가르게 된다. 그런 대사가 있어서 지금 그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 선무당이 진짜 사람 잡게 되는 건데 네. 검사들의 성향이 나는 오류를 저지르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으니까 진실 앞에 겸손하자. 사안을 볼 때 신중하게 보자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건 옳아라는 방어 심리가 돼버려요. 네. 내가 한 건 모두 옳고 내가 결정한 건 모두 옳고 기소는 옳고 수사는 옳고 자기가 신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신, 나도 신. 동급이다 이거. 우리 친구 만나러 갈까? 친구 하나. 왜냐면 그렇게 말을 전후 일관성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야 보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자, 그래요. 하여간 이번 결과 오늘 행정법원의 판단은 윤석열의 정치적 운명에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네. 이거 저 당내 경선 무대에서 당연히 토론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신이 검찰총장 엉망으로 해가지고 그런 징계 받은 거 아니냐. 이 경쟁 후보들이 또 그렇게 얘기할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뭐 공격을 할 때 하더라도 자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다가 핍박을 받았다. 뭐 어차피 그거를 또 쓸 테니까요. 그거를 또 쓸 뭐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도 있죠. 예. 네. 그래놓고 그렇지만 뭐 오늘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이승민 의원이라든지 정말 오만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윤석열한테 오만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좀 더 이 민주당에서도 이 윤석열에 대해서 좀 더 조직적으로 좀 더 공격하는 태세가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하나 윤석열 씨가 머리가 나쁜 것 같지 않아요? 매우 나쁜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러니까 상상 한 수를 내다보지를 못하는 그 상황에서 임기응변을 하고 모면하면 끝. 네. 다음에는 또 그 전에 한 말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말을 하고. 그렇지. 끝. 예. 네. 그래서 그 논리 일관성도 없어요. 없고 전후도 맞지 않고 그래서 토론회 같은 걸 하면은 홍준표 씨가 놀리는데 전 그걸 보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갖고 놀아요. 예. 정말. 그래서 저번에 뭐가 있었냐면은 대장동 사건 네. 얘기하면서
뭐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잡혀갔는데 이재명이 지휘 라인에 있고 결재권자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 네. 라고 하니까 홍준표가 그러면 아니 그러면 손준성 지휘 라인에 있고 결재권자인데 너도 책임져야지. 예. 그랬더니 제가 그런 일을 왜 시키깁니까? 이재명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 거다. 라고 홍준표 씨가 얘기하면서 네. 제가 뭐 손준성하고 윤석열 후보가 법률 공동체라고는 말을 굳이 안 하겠고 그래서 정말? 머리는 홍준표 씨가 더 낫다. 네. 훨씬 낫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작년 12월에 그 징계 국면 다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 가처분 사실 인용됐을 때 가처분이 그게 윤석열이 이 나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라면서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법원이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때가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 변호사님하고 제가 코로나에 확진돼가지고 그 면역력이 그랬죠. 아주 네. 최하였던 거지. 맞아요. 그때 그래서 다 같이 에브리바디 생활 티셔츠로 네.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있을 때 너무 되게 우울했죠, 진짜. 우울하고 슬프고 근데 네. 또 감옥 안에서 빤스가 이제 무죄로 또 풀려나는 맞아요. 이런 참 비보를 또 접하면서 네. 또 그리고 새벽 1월 1일 새벽에 우리 낙연이 형이 사면 운운하셔가지고 또 한 번 멘붕 그때 그 일이 또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데 결국 추미애가 옳았어요. 맞습니다. 네, 미애 누나가 옳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이 행정법원이 윤석열이 징계받을 만했다. 네. 아니 너무 징계 처분이 약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마당이란 말이죠. 네. 이제 앞으로 또 공수처가 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여타 윤석열에게 불리할 사안들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 이러다 윤석열이 후보가 되면 어떡합니까? 제가 봤을 땐 윤석열이 후보가 될 것 같아요, 느낌에. 후보가 되면, 그러니까 하여튼 후보가 되면은 뭐 그런 게 아니라 공수처가 먼저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만약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기소가 된다. 윤석열에 대해서 기소가 된다. 기소가 돼서 재판에 회부가 된단 말이죠. 벌금형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느낌에. 근데 만약에 사람들은 윤석열을 기소하면 네.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예. 왜냐하면 그 후에 하면은 정치적인 목적의 그렇지. 수사 기소다라는 실제로 부담을- 공수처가 그래서 경선 전에 다 끝낸다고 했었어요. 예. 공수처가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아니, 기소하는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이거를 윤석열을 빼고는 그 손준성을 움직여서 고발사주. 예, 그 몇 명의 검사들을 움직여서 고발사주 건으로 몇 명의 검사를 움직여서 뭐 한동훈 건이라든지 김건희 건이라든지 뭐 이렇게 전부 다를 아우르는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는 게 그리고 심지어 손준성 개인이 김웅 의원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원이 아니지만 어쨌든 김웅 의원에게 이런 걸 부탁해서 개인이 모든 거를 다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사람도 그렇고 모이게 하는 사람도 그렇고 라인도 그렇고 이거는 윗선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기소가 된다면 윤석열을 뺄 수가 없다. 근데 제 예상으로는 네. 지금 수사 진행상이 가장 빠른 건 한명숙 무해위증 교사. 네네. 그래요. 왜냐면은 높은 사람은 계속 부를 수 없으니까 밑에서부터 훑어가서 정리를 해놓고 딱 한 번 부르면 되게 네. 하는데 지금 무해위증 관련은 뭐 감찰본부장 네. 그리고 임은정 검사 참고인 불렀고 조남관 네. 국무연수원장도 불려갖고 이게 진행이 제일 빨라요. 조남관이 그때 네. 차장이었어요. 네. 대검 차장. 네. 딱 던져놓고 그 사건부터 기소해놓고 나머지는 추가로 짝짝짝짝 하면 되니까. 기소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기소 상황에서 윤석열 씨가 정말 만에 하나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대통령이 당선된다. 그러면 소추를 면하는 상황이 돼서 퇴임 때까지는 그냥 재판이 홀딩됩니까? 윤석열 대통령 되면 저희 다 미랑하거나 뭐 망명해. 아니 정말 저는 저희 새남터에서 묶인 채로 아니 피해 숙청이 게시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건 뭐 보나만 하지 뭐 기다리나만 하지. 아니 뭐 그러지 말고 우리 전부 다 저기 산에 들어가서 도사하고 있잖아요. 그래 천공수성애자가 되는 거야. 네. 그 네. 천공도사인지 뭔지 건진도사인지 그런 사람들한테 건져달라고 그러지. 아니 근데 진짜 그러면 재판을 이제 홀딩하고 그냥 우리 윤 대통령 시대를 맞이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게 이 정치적 잠시만요. 그 파장도 한번 좀 분석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만약에 이 상황에서 기소가 된다. 아니 이제 공수처가 기소를 안 하면은 이게 더 웃기게 되는 꼴이고 그렇죠. 공수처 문 닫아라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뭐 타협 본다고 약식 기소, 벌금형으로 갈 리는 없을 것이고 어떻게 그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을지. 이게 참 난감한 게 뭐냐면요. 보통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60일 전에 선거 당선인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당선이 됐는데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비선거권이 없어지는데. 네. 아니 뭐 그러면은 대법까지 판단이 금방 날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예. 지금 기소가 된다면 거의 유죄에 거의 심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가 된다면 윤석열이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후보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말 그대로 거기 안에서는 교체를 하자는 후보 교체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는 후보로 당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당내에서 그냥 있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무리 지지율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후보 교체론이 나올 거고 그대로 후보를 밀고 나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 상태에서 기소가 되었는데 당선까지 됐다. 그러면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당선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을 탓할 게 아니라 국민을 탓해야 돼, 진짜. 예. 아니 지금 제가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보고 있는데 22조를 보니까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 자격이 정지되고 당협위원장 및 각급 당직을 맡고 있는 자는 그 직무가 정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통령 후보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네. 어떤 거냐? 이 사망을 보니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해당되는 거죠? 네, 해당이 되겠네요. 그 저기 건남용. 손준성 그 네. 문건, 네. 그 문건이 사실이라면,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아유, 국민의힘 당규 잘 만들어놨네요. 근데 실천이 된 적은 없어. 실천이 안, 실천이 안 돼서 문제지. 문제지. 당원 당규는 잘 만들었어.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 피선거권이 중단되면은 후보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무슨 판결도 아니고 기소야 기소. 어? 기소된 자. 기소와 동시에. 그러면은 경선 전에 결론을 낸다. 공수처가. 네. 근데 기소로 결론 낸다. 그것도 직권남용권으로. 그러면 우리 그 투표용지에 성렬형이 못 올라갈 수도 있을 상황이 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더 윤석열을 언제 날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유승민 의원도 지금 더 외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네, 날아갈 수 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설령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 11월 5일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언제든지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다시 또 할 수도 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예, 아니다. 끝날 때까지 분명히. 끝난 게 아니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특히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저 속도가 두 번째로 빠른 게 이제 도이치모터스 건인데 이 도이치모터스 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의지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예. 그리고 약간은 김건희 씨를 좀 봐주기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벌금형 정도로 해서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아니 근데 그 주가 네. 조작이 그 벌금형으로 됩니까 그게? 왜냐하면 주범이 아니고요. 아니 종범이라도 그렇지 지금 예, 덕을 그러니까 봤는데 그 주범이 이제 도망간 이모 씨였고 그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또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그보다도 이제 조금 그 가담 정도가 약한 게 이제 김건희 씨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씨가 주범이다, 공범이다, 방조다 이렇게 나눌 수 없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 법에는 그 우리 아니 그러니까 그 나눌 수 있다 없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모 공동 정범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게 네. 저기 법이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검찰이 그런 식으로 짜 맞출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제 말은. 그게 뭐 아니 법리대로 검찰이 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런 식으로 짜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었거든요. 제 말은. 예. 네네네네. 그렇게 판단한다는 게 아, 아니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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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짜 맞춰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핵심 피의자가 도망을 치면서 나머지 두 사람이 구속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도망간 이모 씨만 구속이 되면 나머지 두 사람은 구속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불구속 기소가 되면 이렇게 이제 형량이 탁착착착착 나눠지면서 김건희 씨만 제일 싸게 벌금형 정도로 싸게 이렇게 떨고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처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거꾸로 지금 이모 씨가 도망가면서 나머지 두 사람이 구속이 돼버렸고 그 법원으로서 구속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잘못하면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그리고 지금 중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액면가 그대로 김건희 구속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지금 저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번에 장재환 아들에 대해서 제가 틀렸잖아요. 틀렸으니까 이번에도 틀리게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또 이렇게 이게 구속이 되려나? 하여튼 뭐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용이 썬데이 용 조성은하고 김웅 간의 대화 네. 녹음 아 그것도 네. 변수가 되겠어요. 그렇죠. 직접 듣거나 보셨는가? 아니요. MBC 라디오 네. 어제 그 표창원 프로에 네, 맞습니다. 조성은 씨가 나왔는데 윤석열이 없을 것 같냐 뭐 이렇게 얘기. 한 번뿐이겠습니까? 저기 조성은 씨 파일을 몇 사람이 이게 뭐냐면 파일이 들은 게 아니고 녹취록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녹취록을 함께 본 기자가 있는 것 같고요. 그 기자 중에는 김태형 기자가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녹취록을 봤어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 예, 제가 지금 말을 지금 저도 잠시 들었는데 김웅이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피고발인 중에 민모 씨는 어떻고 이모 씨는 어떻고 그리고 남부지검에 들고 가라 처음에는. 왜냐면 그 남부지검에 순천고 라인이 있거든요. 네. 순천고 출신이에요. 네.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해놓고는 네. 피고발인 각각에 대해서 누구는 너무 심각해 뭐 이래놓고서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기억이 안 난다. 아니,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당황스러운 것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이동재 기자가 채널A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에 가서 얘기한 것. 그래서 채널A 내에서만 알고 있었던 건을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네. 그거 이제 지난번에 네, 김태형 기자가 복권, 나왔을 때 자기가 특정을 놓쳤다, 단독을 네, 놓쳤다. 복권 말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또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는 사실 뭐 조성은 김웅 대화보다도 윤석열이 거기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렇지. 잖아요. 들어가. 근데 MBC에서는 윤석열의 이름을 보도했는데 야, 그 언론 나머지 모든 언론사에서 검찰이라고 검찰이라고 했어요. 해야지. 윤석열이 큰일 난다. 빼고. 윤석열이라면 큰일 난다. 응. 아주 모든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검찰이라고 해야 된다. 아직 밝혀진 바는 아니지 않느냐. 아직 드러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랬는데 조성은 씨가 그랬죠. 윤석열 이름이 언급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 번이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한 번이 오히려 아니에요. 한 번이 내가 아니에요. 직접 네.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것 같으니까 예. 라는 워딩을 MBC는 그대로 공개를 했죠. 그렇죠. 근데 그거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했지만 자 그렇다면은 조성은 씨가 갖고 있는 녹취록에 윤석열의 이름이 박혀 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져요? 윤석열이 지시를 한 게 되죠. 윤석열이 지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김웅이가 얘기한 그 근데 그 녹취록에 이몽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사람의 방어 심리로 내가 직접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한 게 되니까는 이걸 감춰야 한다는 의식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윤석열이 시켰다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뭐 당장 그게 뭐 범죄의 핵심 증거는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예. 윤석열이 인식을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인식을 하는 것으로서 사실 이거를 이제 알고 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알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지시권자잖아요. 지시 명령권자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피해갈 수는 없다. 피해갈 수 없다. 이거를 알고서도 나를 위해서 고발장을 써주는구나 라고 가만히 있는다면 이 사람 죄가 없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저는 그건 김웅이 말입니다. 네. 참 유감스러운 게 책을 저보다 겸사내전을 훨씬 많이 팔았어요. 김웅의 책. 검사내전이 책. 제 책보다 훨씬 네. 많이 팔렸어요. 네. 정말 여러분, 우리 이현주 탄스럽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님의 책을 아 이거 너무 책이 좋은 있는데, 책인데 너무 좋은 네. 책이에요. 근데 그